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의 영역 중 성적 욕망에 대한 이론을 펼친 계기를 아십니까? 바로 오이디푸스 신화를 해석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신화에 따르면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바이의 왕입니다. 테바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리라는 신탁의 예언 때문에 세상에 나오자마자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목동에게 발견되어 다행히 살아남았고 이웃나라의 왕자로 성장하여 결국 신탁의 예언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테바이의 왕위에 올라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신화는 우연성과 운명, 인간의 행복과 비극 등에 대한 고전적인 주제를 다루며 문학과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로이트도 역시 이 신화를 통해 성적 욕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였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의 선구자로 1856년 오스트리아의 프레스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잘 알려진 이론 중 하나는 인간의 마음을 의식,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욕망, 충동, 및 원시적 욕구와 같은 것들이 은밀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개인의 행동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적인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경험, 잊혀진 욕구, 책임감이나 어떤 충동에 대한 무의식적인 욕구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또한 성욕적 욕망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성욕적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고 그 욕망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고 성장 과정에서 변화하며 우리의 행동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성욕적 욕망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이론 중 하나는 성욕적 발달 단계이며 이것은 아동기와 성인기를 포함한 개인의 발달 과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구강 단계, 출생 후 초기 단계로 아이는 입으로 세계를 탐구하고 만족을 얻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단계에서의 경험이 추후 성욕적 욕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학문 단계, 유아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배설 활동에 대한 만족을 중점으로 둡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배설 훈련은 추후 개인의 관계 및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자신의 성별을 인식하고 반대 성별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을 경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수축 단계. 이 단계에서 아이는 자신의 성기 능력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아이는 부모와의 성적인 연관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이것이 성 정체성과 성적 욕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나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성욕적 욕망과 자아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잠복기. 이 단계는 수축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아이는 반대 성별의 부모에게 성적인 욕망을 표출합니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성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프로이트의 성욕적 욕망 이론은 논란이 많지만 성격 발달에 대한 이해와 정신 분석적 치료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성욕적 욕망 이론은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탐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성욕적인 욕구를 형성하고 표출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성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성욕적 욕망이 인간 본성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우리가 출생한 순간부터 존재하며 성적 에너지 또는 리비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성욕적 에너지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이트는 이 성욕적 에너지가 인간의 성적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다양한 발달 단계에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발달 단계를 통해 우리는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성욕적 욕망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성적인 존재로서 발달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서의 성욕적인 부분을 프로이트가 강조한 것은 그의 심리학 이론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의 이론은 우리의 마음이 의식적이지 않은 영역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는 우리의 성욕적인 욕망과 충동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의식적인 영역을 자각하지 못하면서도 이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큰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이는 무의식적인 성욕적인 욕망이나 충동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꿈이나 심리적인 상태도 무의식적인 성욕적 욕망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성욕적 욕망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나 잊어버림이 무의식적인 성욕적 욕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수나 잊어버림은 때로는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충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욕구나 충동이 의식에 나타나는 경우, 이는 우리의 의식적인 행동이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실수나 잊어버림이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충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이 우리의 의식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욕망과 연관이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성욕적 욕망을 억제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의 성욕적 욕망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자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성욕적 욕망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정신분석.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 정신분석을 사용했습니다. 정신분석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무의식의 욕망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부분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자아의 발전.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욕망을 인식하고 조절함으로써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무의식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자아는 더욱 강력하고 안정되어 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자기 분석. 개인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무의식적인 욕망과 연관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프로이트는 무의식적인 성욕적 욕망을 인식하고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안정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의식적인 욕망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